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으로 이제 꼭 알아야 될 테마 세 가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반도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뻥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적이 나고 앞으로 정말로 필요한, 그리고 지금도 실적이 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력과 실행 가능력, 확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진짜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챗 GPT도 많이 사용을 해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는 AI는 이 챗 GPT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은 실제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서 AI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뭔가 선진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TV가 일반적으로 TV 크기 또는 화질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세대가 넘어갔죠. 그리고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사이즈, 무게, 배터리 용량, 카메라 이런 것들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 AI 칩이 있냐 없냐로 프리미엄이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PC가 없었을 때 앞으로 개인용 PC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런 인프라 자체가 이미 다 깔려 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AI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그 부가적인 것으로 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LLM은 말 그대로 이제 언어적인 거고 저는 이거는 이미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자율주행인데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 가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전자기기들, 프리미엄 스마트폰, 프리미엄 전자기기 또는 고급 자동차 이런 쪽에서 자율주행이 적용이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 그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그리고 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근데 이런 부분을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자율주행이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요. 나머지 트럭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차가 다섯 대 있는 거예요. 혼자 차 다섯 대를 몰고서는 기차처럼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다 자율주행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1인당 그 비용이 떨어지죠. 물류 비용이 떨어집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이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스템이 되면은 가장 먼저 자율주행은 개인의 자율주행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많이 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트가 절감되고 그거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먼저 어, 오더를 하려고 하고 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AI 반도체와 자율주행은 누가 먼저 빨리 실행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로봇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산업에서 먼저 이미 쓰이고 있고 이제 가정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개수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좀 무너져 있던 가전이 이런 것들로 크게 많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가적으로 제가 우주항공을 넣었는데 요거는 부가가치는 있지만 지금 당장 현실을 적용하기에는 이 비교해 봤을 때는 반도체와 비교해 봤을 때는 우위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휴먼 로봇, 자율주행, AI 반도체입니다. 서서히 이 자율주행과 자율주행 반도체 칩, 그 다음에 전력형 반도체, 그쵸? 유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테마로 그리고 자율주행이라 함은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첨가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보통 맞아? 맞아. 와 하다가 꺾였어요.
그죠? 지금 딱 이 상태입니다. 꺾였는데 이 꺾인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앞으로 다 스마트폰 쓸 것 같다라는 그 어떤 그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로 밀고 가야 이 강력한 변동성과 하락을 견뎌서 여기서는 보지 못하는 엄청난 성장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를 했을 때는 1순위가 이제 AI 반도체 거기에 딸린 칩을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생산하는 업체들 가장 실적이 좋겠죠. 그리고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 가장 좋을 겁니다. 부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부품은 수요는 늘어날 수 있어요.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부품이 독점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독점이 되기는 그래도 인정하는데 우리 과거 그 역사를 좀 보면은 반도체의 어떤 그 소재나 부품 그리고 어떤 화학적 물질들이 독점을 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어떤 회사와 같이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뭐 엔비디아나 같이 묶여가지고 어 서플라이 체인으로 가는 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걸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거를 안다고 했을 때는 이미 또 많이 올라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장비 업체가 조정을 받았을 때 사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이제 해외에서 포기한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이제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독점 공급과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앞으로 산업과 이 혁신의 이 포인트가 요 세 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들은 사실상 종목이 괜찮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조금씩 나고 있고 이익은 나지 않지만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 잘 선택하셔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뭐 템버거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은 또 상세히 멤버십 영상이나 또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종목별이나 소토하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